안녕하세요. 바람영혼 수선실 이은창 대표 상담사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악질 나르시시스트와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갑자기 잘해주는 배우자의 태도 변화에 마음이 흔들리고 속마음은 100% 나쁜 것 같지만은 않은 사람일 거라 이해하고 넘어가주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는 이런 진심을 너무나도 잘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태도에는 일관성이 전혀 없고 상황 모면을 위한 조건부 사과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사과나 반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당신 탓을 하면서 당신의 감정을 착취하고 학대하기 위해 다시 공격해 올 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농락할 빌미를 만들어 주거나 끝없는 말싸움으로 나르시시스트의 맷집만 길러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과 태도를 통해 항상 전쟁 준비를 해오니까요. 그들을 제압하고 관리하고 싶다면 그레이락을 사용하면서 변칙 있는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오래가지 못하는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바람을 들키기 전엔 꼬투리를 잡으며 유책 사유를 아내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바람이 발각되었을 때는 시간 끌기 전략으로 공격을 잠시 중단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뻔뻔하게 다시 양다리를 걸치거나 적반하장으로 이혼해달라고 요구해 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거나 본인에게 닥칠 위협감을 크게 느낄 때에는 한 번 정도 센 척을 해오지만 그것을 들어주지 않고 세게 맞받아치게 되면 집에 들어와 내가 원하는 말들을 잠시 해주거나 물건을 사주거나 이것저것 해주면서 아내의 비위를 맞춰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황 모면용 눈속임일 뿐 그 근본은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숲이 아닌 나무 한 그루에 집착하는 경향이 큽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그 순간순간의 문제에만 급급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멀찍이 떨어진 산 정상에서 전체적인 관점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 보았을 때에는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조건부 인정과 가스라이팅을 자행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위협감을 느끼면 180도 행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자신의 행동에 대한 강력한 합리화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말에 따라 자녀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을 뿐이라면서 그동안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논리를 펴나갑니다. 내가 원해서 집에 들어온 것뿐이야. 이미 우리 관계는 끝나 있었어. 네가 나한테 마음을 안 줘서 내 마음이 잠깐 다른 데 갔었던 것뿐이야. 원하는 대로 집에 돌아왔으니까 나한테는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마. 실제로는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을 선택한 것일 텐데요. 상간자 소송을 막기 위해서 또 가정을 깨면 평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 등 불이익이 된다는 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내에게 상간자와 완전히 헤어졌다고 묻지도 않은 말을 먼저 떠벌리며 쇼맨십을 보입니다. 이렇게까지 했으니 자신에게 더 이상 터치하지 말라고 조건을 달죠. 나는 너를 위해 이렇게 정리하고 노력했는데 너는 나한테 무엇을 노력할 거냐? 조건 제시와 가스라이팅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잘못한 거 한 가지인데 너는 잘못이 수십 가지다. 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없어. 이것 하나도 제대로 나에게 해주지 못하는데 넌 역시 안 돼. 넌 누굴 만나던 남자들이 정 떨어져 하는 유형이야. 그 여자 때문이 아니라 너가 문제야. 너랑은 못 살겠어. 결국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말해오며 자존감을 깎아내리려 할 겁니다. 세 번째, 역으로 약점을 잡으면서 유리한 판을 새로 만들려 합니다. 본인의 치부가 많이 드러난 나르시시스트는 그 상황을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별일 없는 듯이 평온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당신의 약점을 캐기 위해 수면 아래에서 무단히 발갈퀴질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 목적이 이혼이든 아니든 본인의 잘못은 물타기 하면서 본인의 위치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상대방의 약점을 캐내려고 든다거나 악인화 작업을 펼칩니다. 약점이 없을 경우엔 강력한 거짓말로 철두철미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주변의 아내를 악인화하며 가스라이팅 해놓습니다. 심한 경우 가스라이팅은 자식들에게까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소비 습관이 방탕해서 경제관념이 없다, 가져다주는 내 돈을 다 썼다는 등 사소한 행동이나 습관들을 부풀려 꼬투리 잡는다거나 자녀를 혼내는 소리를 녹음해두고 정신나간 아동학대범 취급을 하고 의부증 망상장애에 걸린 미친 여자, 소비가 해픈 여자, 시부모에게 무식하게 행동하는 여자, 폭력이 일상인 여자를 만들어 놓는 등 그 방법이 비열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이혼 소송할 때를 보면 나르시시스트가 철저하게 준비해 놓은 증거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숲을 보지 않고 그 현상 자체만을 바라보면 정말 아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지경이죠.
그러니 나르시시스트 앞에서 진실되게 소통하면서 빈틈을 보이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면서 나르시시스트의 잘못을 용인해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나 배우자 외도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바람영혼 수선실 배우자 고민 카페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면 댓글로나마 위로와 대처 방법들에 대해서 조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